장동혁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의 내란머리는 이제 끝이 날 것.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란머리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사과 생각이 있다면 내란머리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거기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도층 거의 투표 안 합니다. 왜 중도층을 저희가 고민합니까? 저는 뭐 경험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는 더 짚어야 돼요. 예. 첫째는 이게 계엄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은 뭐냐. 이게 헌재 판결문에도 이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독주는 없었느냐, 그 원인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계엄 이꼴 내란이다. 이 프레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영장 실질심사 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그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사과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은 해산해야죠.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뭐 있을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제 강원도에 참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과 박정화 의원에 대해서 야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셨는데 이 두 사람은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일단은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글쎄 자기 집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됐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있은 지 이틀 후면 1년이 지났는데 올해죠. 예. 여전히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관련한 집회를 하고 있죠. 집회 목적 뭡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집회인데 예. 정작 집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 이것이 아니라 당내 분열 양상만 보이고 예. 있는 거잖아요. 갈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3일에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도 그 중진 의원들 만나고 재선 의원들 만났을 때 누구보다 자기가 깊게 고민하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당내에 정말로 한 절반 정도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 반반 정도. 예. 뭐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정말로 반반 정도의 의견이 있으니까 예.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 이게 아니다 보니까 당이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발언을 하고 나는 보수 지지자니까 저 집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커피를 던지기도 하고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라고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장외 집회에 동원되고 아니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는 매우 좀 극우적이고 강성적인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저기에 모이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지도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저희 극우 강성 지지층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예. 장동혁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의 내란머리는 이제 끝이 날 것.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내란머리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12월 3일 날 장동혁 대표가 사과 생각이 있다면 내란머리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거기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도층 거의 투표 안 합니다. 왜 중도층을 저희가 고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성 극우 지지층들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 또 한 명인 김인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과해서 대선 이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가 사과해서 그다음에 선거에 이겼냐? 자, 우리 이렇게 힘을 모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강성 지도부의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런 상황에서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면 당 지도부와의 충돌들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그런 얘기들을 저는 충돌을 빚지 않으려면 아니 양현자 이런 분들 안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굳이 저기에. 예. 뻔히 저런 얘기 나올 거 아는데. 아니,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최고 같은 경우는 준비된 발언 같아요. 저는 그렇겠죠. 예. 다음 날 뭐 양 최고랑 한번 통화도 했었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좋은 메시지 내셨다. 누군가는 이런 메시지를 내셔야 하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누군가 이런 메시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다. 예. 같이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최고위원의 자격으로 그 집회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오히려 사람도 의견을 없는 내기 거잖아요. 위해서 네. 본인의 의견을. 그리고 저기에 모이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의 지금 당심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와 지금은 저는 좀 달라졌다고 봐요. 예. 그때 당시에 100일 전에 지도부 구성할 때는 당시에 반탄했던 분들이 당 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많은 수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예. 그럼 과연 지금도 그 정도의 여론이 당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예.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정 변호사님은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네. 사과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네. 계엄에 그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죄송하다고 담화문에 보면 이미 사과가 돼 있고요. 그랬나요? 예, 네.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는 더 짚어야 돼요. 네. 첫째는 이게 계엄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은 뭐냐. 이게 헌재 판결문에도 이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독주는 없었느냐, 그 원인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계엄 이꼴 내란이다. 이 프레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영장 실질심사 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그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사과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은 해산해야죠. 그렇잖아요. 내란인 정당임을 자인한다면. 네. 따라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을 앞두고 위헌정당 운운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이 상태에서 그 사과가 능사냐. 저는 계엄은 사과하더라도 이걸 내란 프레임으로 내란몰이 하는 것은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제 장면이 고스란히 이제 지도부 회의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입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습니다. 글쎄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집회하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최고위에서도 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떴다. 왜 떴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추정하기에는 저 발언이 좀 불편하게 들렸을까요, 송원석 대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봉숭아학당을 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집안은 그냥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의 식민지와 관련해서 일본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는 하지만 이거 대한제국 국민들이 무능해서 그랬어요. 무지해서 저희들이 식민지를 근대화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면 됩니까?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란을 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이 반성을 했으면 계속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 반성 한번 해놓고 왜 또 사과하라고 하냐고 한다면 예. 국민들이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과 안 하고 우리 내란 정당으로 몰이될 거니까 내란은 잘못된 게 아니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당이 위헌 정당이 되는 거고 위험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 아니 왜 황교안 씨만 데려가요? 한동훈 전 대표도 데려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데려가고 그래야지 뭐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 것이지 한쪽의 극우의 얘기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 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변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보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좀 한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자진 사퇴하거나 끌려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